안녕하십니까, 최진세입니다. 오늘은 정보 8차 시 수업입니다. 프로그래밍 영역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어떤 논리적인 어떤 표현을 써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컴퓨터에서 알아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돌려야 되는데요. 그 돌리기 위한 작업, 컴퓨터가 그 전에 사람이 만들었던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번역 컴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컴파일, 사용자가 고급 언어로 작성한 자바나 C나 혹은 뭐 C++나 혹은 뭐 이런 언어들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제로 1, 1제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기계어 형태로 프로그램을 바꾸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변환시키는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컴파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을 하는 어떤 처리를 컴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번역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파일러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등을 활용을 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컴파일러 랭귀지, 컴파일러 혹은 컴파일러 랭귀지는 포트란, 코볼, C, 알골, 뭐 자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렇게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셈블러는 기계어죠. 저급 언어인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처리어를 어셈블리어로 작업된 것을 기계어로 바꾸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어셈블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터프리터는요, 이런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전체를 변환하지 않습니다. 어, 전체를 변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번역해주고 그것을 한 줄씩 실행을 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과정을 다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 줄씩 한 줄씩 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이직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모든 것을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자,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비교를 해보면요. 컴파일러는 번역 단위를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체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즉 행 단위로 번역을 해서 실행을 시키죠.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계어 코드 전체가 생성이 되어지고요. 인터프리터는 그때그때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코드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 속도는 한번 다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는 컴파일러가 훨씬 빠르죠. 인터프리트는 한 줄씩 한 줄씩 하기 때문에 다소 느린
속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번역을 하는 속도는 컴파일러는 전체를 다 번역을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리고 한번 컴파일 된 결과에 대해서는 수행 속도는 빠르죠. 단 인터프리트는 자 그때그때 바로바로 행 단위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어떤 속도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언어는 고급 언어들은 대체적으로 다 컴파일러 언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인터프리트는 베이직이라든지 립스라든지 뭐 스노보라든지 AP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터프리터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윙커라고 합니다. 연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링커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제 시스템의 코드 소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결합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하게 해서 모듈 단위로 만들어 주는 것을 링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더는 실행 가능한 모듈을 기억 공간에 적재하는 것을 로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급 번호는 원시 프로그램에서 소스 프로그램에서 번역 컴파일을 거치고 그리고 자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그 라이브러리 간에 연결을 해주는 링킹 과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것을 주 기억 장치에 로딩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어 번역과 관련되어져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운영체제 구성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요. 자, 첫 번째,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입력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 코드를 타이핑하는 프로그램이겠죠.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출력되는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자,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이라 한다. 맞죠? 자,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입력받아서 기계어로 변환을 하고 이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죠? 기계어로 변환을 하고 실행시켜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 컴파일러였죠. 인터프리트는 한 줄씩 해서 기계어로 변환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번역을 하는 거였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러라고 하는 언어 번역기에 의해서 기계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여러 형태의 컴퓨터 언어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각각의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정답은 2번이었죠? 두 번째, 아래 보기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요. 원시 프로그램을 뭐 괄호가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주며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을 뭐가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듈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자, 원시 프로그램을 무엇이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해줍니까? 컴파일러였죠. 자,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주는 장치는 컴파일러였다.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형태의 모듈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였죠? 링커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시로 아마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고 할 텐데 인터넷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웹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표준 언어인
HTML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인터넷 표준 문서인 하이퍼텍스트 문서. 자, 원래는 처음에 하이퍼 텍스트가 아니라 슈퍼 텍스트 문서를 만들려고 했으나 뭔가 좀 어색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하이퍼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데이터 타입이 없이 단순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사용을 해야 되고 미국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뭐 애플 컴퓨터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IBM 컴퓨터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휴대폰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기든지 어떤 운영체제에서든지 간에 이것들을 다 읽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기기, 어떤 소프트웨어에서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호환성이 좋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단순한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기본적인 언어 형태이고요.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HTML은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자상거래에서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아마 배우지 않을까 싶고요. 자, HTML5라고 합니다. HTML5는 HTML 언어에 약간의 한계점들이 좀 생겼어요. 얘를 다 이 HTML로 모든 것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도 가지고 오고 뭐 해서 이제 웹 브라우저를 표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뭔가 호환성의 문제도 있고 뭐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HTML5라고 하는 표준안을 또 만들어서 좀 더 비주얼하게 만들어 놓은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웹 표준 기관인 W3C죠. 자, W3라는 말은 www라는 뜻, W가 세 개라는 뜻이겠죠. 월드 와이드 웹. 그쵸? 자, W3C에서 제안한 HTML의 최신 규격이고요. HTML의 비디오와 오디오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을 포함시켜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포함시킨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액티브엑스가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액티브엑스가 없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액티브엑스라는 게 보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액티브엑스가 없이 이제 모든 보안을 처리를 했으나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액티브엑스가 있었어야 됐죠. 그래서 보안에 취약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게 없는 형태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DHTML은 다이나믹 HTM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HTML에 비해서 애니메이션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져 있는 그런 동적인 그런 웹페이지들을 만들 수 있다. 다이나믹 동적인 HTML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동적인 웹페이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DHTML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GML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자, SGML은 뭐 얘도 약자를 이야기하자면 스탠다드 Generalized Markup Languag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전자문서들을 다른 기종의 시스템들과 정보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언어이죠. XML이라고 합니다. extensible이라고 합니다. 확장되어졌다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된 마크업 랭귀지다. 기존의 HTML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해서 확장성을 뭐 더 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문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태그를 만들어서 임의로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이메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WML이라고 해서 와이어리스라고 합니다.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무선이라는 뜻이겠죠. 와이어리스 무선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XML에 대해서 확장된 마크업 랭귀지에 대해서 기반을 두었고요. 그래서 휴대폰 그리고 뭐 지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죠. PDA라고 휴대폰처럼 어떤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전송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DA, 뭐 양방향 호출 같은 무선 단말기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언어 와이어리스 마크업 랭귀지라는 게 있었고요. UML이라고 합니다. UML은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을 우리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언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자바라든지 C++ 같은 경우에는 객체를 만들어서 모델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객체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모델링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UM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RML이라고 합니다.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라고 합니다. Virtual Reality, 가상 리얼리티 현실 모델링 언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상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웹에서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웹에서 3차원 공간을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가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거나 혹은 가상의 공간에서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뭐 사용하는 그런 언어이죠. 펄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뭐 언어인데요. 자, 예전에는 C나 SED, 워크 등의 언어와 결합을 해서 웹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한 웹 프로그래밍 언어였죠. 많이 사용했던 펄. 물론 웹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긴 했지만 웹에서 사용을 하기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언어였기 때문에 펄이라고 하는 언어를 HTML과 같이 함께 엮어서 묶어서 사용했던 그 초창기 웹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ASP는 윈도우즈 운영 체제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JSP는 앞에서 우리 자바를 보았죠. 이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HTML과 엮여서 같이 묶여서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언어이고 자바 프로그램과 같이 연동이 쉽게 되어져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성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바의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어떤 기기의 어떤 호환성이 뭐 매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JSP는 자바 서블릿 페이지라고 합니다.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해서 자바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버 스크립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는 뭐 앞에서도 봤던 그 언어죠. 웹상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객체 지향 언어다 라고 했는데 뭐 이게 웹의 경우는 왜 이게 웹상이라고 이렇게 굳이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어, 기기에 되게 어떠한 플랫폼, 어떤 기기에도 얘는 다 동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PC에서도 네이버 들어가죠. 휴대폰에서도 네이버 들어가죠. 혹은 자동차에서도 네이버가 요즘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장치들을 연결을 해도 인터넷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어, 그 잘 설계되어져 있는 언어다. 그래서 그것 대체적으로 이제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 자바와 JSP가 웹에서 대표적인 언어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PHP는 자바나 JSP가 프로그래밍 하면은 다소 좀 무거운 느낌도 있고 또 프로그래밍 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PHP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볍고 객체 지향을 지원을 하는 또 그리고 이런 그 이렇게 분산 작업도 가능하고 또 호환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래서 자, 개인용 홈페이지 도구로서 많이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보다는 좀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고요. 또 작은 프로그램에 많이 응용되어졌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상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3차원 가상 세계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3차원이라고 하면은 버추얼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W가 들어가면은 와이어리스 였죠. 다이내믹 동적이다 라고 하는 거였고 안에 V가 들어가서 VR, ML 이라고 해서 가상 리얼리즘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HTML의 단점을 보완하고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적에 맞게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마크업 랭귀지는 자, HTML의 단점을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태그를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되어진 마크업 랭귀지였죠. 그래서 확장되어졌다, extensible 했다. 그래서 XML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예상 문제은행을 보고 앞에서 우리 전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요. 자, 프로그래밍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순서. 첫 번째 원시 프로그램이었죠. 자, 마지막에는 뭐가 돼야 돼요? 자, 처음에는 원시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네 번째 거는 아니겠네요. 그 다음 원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나면
그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번역이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번역된 결과를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서로 연결을 해 줘야죠. 링킹을 하고요. 그리고 링킹된 결과를 주기억 장치에 로딩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 라, 다, 나, 마였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아래의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어 나열한 것은요. 자,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사용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해보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면 그걸 뭐라고 했죠? 돈 주고 사는 프로그램 상용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자,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프리웨어죠. 그죠? 일정 기간 동안 쉐어웨어죠. 그래서 1번 프리웨어, 2번 쉐어, 그 다음 상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 다음 중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어떤 거였죠? 자바가 있었고요. C++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게 있었죠? 스몰톡이 있었네요. 자, 코볼은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음 중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자,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자,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어서 포맷을 합니다. 카피를 합니다. 복사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자, 전부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해서 적용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다수의 작업이나 이것은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 자, 특정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프로그램 목적 루틴 뭐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이 맞는 거죠. 정답이 아니고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 동작이 필수적이고 컴퓨터의 동작에서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가리킵니다. 좀 뭔가 애매하죠. 세 번째,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 유틸리티에 대한 설명이죠.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디스크 정리, 화면 보호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얘도 맞는 말이죠. 자, 컴퓨터의 동작이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이건 응용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정보 처리 시스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요. 집중 처리 시스템은 초기의 정보 처리 형태로 컴퓨터 통신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쓰이던 시스템이다. 자, 두 번째, 오프라인 시스템은 중앙 처리 장치의 직접적인 제어를 받아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뭔가 설명이 이상합니다. 자, 오프라인 시스템은 그죠? 관련이 없어요. 자, 오프라인 시스템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오프라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분산 처리 시스템은 조직 전체에 산재되어져 있는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3번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잡 시스템은 데이터가 생성되거나 기록되는 즉시 처리하는 것은 이건 실시간이죠. 이 시스템의 주요한 특징은 대화식 처리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일괄 처리 시스템은
한꺼번에 모아서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트라이얼 버전은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을 때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거는 뭐였죠? 번들이었죠. 두 번째, 베타 버전은 소프트웨어 정식 발표 전 테스트를 위해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시험용 테스트용이죠. 그래서 베타 버전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죠. 잘못된 것은. 그리고 데모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기간, 기능을 제한을 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데모 버전이라고 하고요. 패치 버전은 이미 제작되어서 배포된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는 오류를 변경해주는 프로그램. 이건 패치 버전 맞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운영체제 성능 평가 항목이요.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능력, 어떤 시간 내에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이거 중요한 성능 평가 항목이죠. 자, 두 번째,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컴퓨터가 신뢰할 수 없으면 이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가 불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능평가의 척도가 되겠죠. 세 번째,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능평가의 항목인가요? 성능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냐는 성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된 바는 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정 장치에 스피커가 있으면 스피커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죠. 탑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 또 이제 냉장고에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냉장고가 프로그램으로 동작하게 만들어내는 것. 김치 냉장고 버튼 한 번이면은 자 최적의 온도를 만들어내고 자 또 세탁기 버튼 한 번이면은 본인이 세탁기가 알아서 세탁을 끝내놓는 그런 기능들. 자 그런 시스템 프로그램을 각각의 어떤 장치들의 일반적인 장치들 냉장고나 세탁기나 혹은 전자레인지나 여기 각각의 어떤 시스템에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시스템 이런 걸 인베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에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은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이 된다. 맞죠? 두 번째,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거는 배치 프로세스죠. 여기 인베디 시스템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세 번째, 마이크로 프로세스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자 특정 프로그램을 탑재를 해서 컴퓨터 기능을 수행합니다. 맞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결합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제어 시스템. 자,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서 하드웨어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하여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쉐어웨어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쉐어웨어는 자 일정한 기능을 제한을 하거나 날짜를 제한을 해서 공개하는 소프트웨어였죠. 자 공개를 하는 이유는요. 네, 정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죠. 자 특정 기능 또는 기간을 제공해서 공개하고
사용한 후에 사용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소프트웨어다. 1번이 정답이겠군요. 자, 10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입니까? 두 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있다. 멀티 프로세서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 다중 처리 시스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컴퓨터 장애로 인한 작업 중단을 방지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서 그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상호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 듀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듀얼 시스템 1번입니다. 앞에 설명 안 된 부분이어서 다소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듀얼 시스템. 자,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듀얼 시스템은 두 개의 컴퓨터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한쪽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다른 컴퓨터가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설계된 시스템을 듀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듀플렉스 시스템은 자, 두 개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한쪽의 컴퓨터가 가동 중일 때 다른 한쪽 컴퓨터는 대기하고요. 가동 중인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즉시 대기 중인 한쪽 컴퓨터가 가동되어져서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듀얼과 듀플렉스의 차이점은 동시에 두 개의 컴퓨터가 같은 업무를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한 개는 동작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한 개 고장이 나면 뭐 그것을 대신하느냐의 차이죠. 중앙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분산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방법인데요. 중앙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자료의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중앙 처리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2번을 볼게요. 윈도우즈용 프로그램 개발 툴의 기본이 되는 언어를 짝지어 놓은 것입니다. 연결이 잘못된 것은요. 윈도우즈용 프로그램 개발 툴의 기본이 되는 언어. 자, 뭘까요? 비주얼 베이직, 베이직, 맞죠? 델파이, 파스칼, 자, 그리고 비주얼 C++, C++, 자, 그리고 파워빌더, 포트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자, C++는 비주얼 C로, 파스칼이라는 프로그램은 델파이라고 하는 언어로, 베이직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상향되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포트란은 좀 달라요. 네, 과학기술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졌던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요. 고급 언어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은요. 고급 언어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어셈블러, 컴파일러, 유틸리티, 프레젠테이션. 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컴파일러.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목적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 등과 결합해서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로 생성하는 작업을 무엇이라 합니까? 자,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자, 다음 중 비주얼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요.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어떤 거였죠? 자, 클릭해서 이미지를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 자,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도구가 차지하는 용량이 기존의
프로그래밍 도구에 비해서 비교적 적다? 아니죠. 그림에 비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훨씬 더 데이터 용량이 많겠죠. 그죠? 정답은 일단 이게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도스 운영체제에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대한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개선된 프로그램 기법 맞고요. 시청각적으로 즉 마우스나 스캐너를 이용해서 쉽게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맞죠? 자, 그 다음 순차 명령 외에 처리 방식에 비해서 프로그램 문장이 훨씬 간결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16번 다음 중 웹 프로그래밍 언어와 거리가 먼 것은요. 웹 2.0, 자바, JSP, XML 어떤 걸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하고는 이게 자, 요 세 개의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자, 얘는 웹에 대한 어떤 표준에 대한 이야기죠. 자, 17번 다음 중 상용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 미리 정해진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시작한 자, 고객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베타 버전이겠죠. 18번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중앙 처리 시스템은 모든 자료의 처리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오프라인으로 하지는 않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처리합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은 자료 처리 작업을 일정한 양이나 시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맞고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은행이나 여행사의 좌석 예약 뭐 이런 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은 각 지역의 컴퓨터, 통신 내선으로 연결해서 서로 간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어떤 언어에 대한 설명입니까?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 것은 다 제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2번, 3번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졌다. 바이트 코드를 사용한다. 그러면 자바가 되겠습니다. 자, 플랫폼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뭐 자바 언어에 대한 특징들이죠. 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한다. 기계어는 기계가 이해하는 언어죠. 목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자, 그리고 정답은 아마 1번이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명령어를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나열해서 모아놓은 것을 프로그램이란다. 맞습니다. 자, 컴퓨터가 인식하는 명령어를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나열해 놓은 것을 명령어를 나열하는 것을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컴퓨터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 한다. 상식적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운영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의 위치에서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등의 관리가 주요 기능이다. 얘도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운영체제의 평가 항목으로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 및 자원의 스케줄링을 수행한다. 자, 하드디스크에 위치하는 것은 맞아요. 작동하는 동안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작동하는 동안은 하드디스크에서 어디로 주기억 장치로 이동을 하죠. 그걸 로드라고 합니다. 실행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2번 다음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이을 통해서 목적 프로그램인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인터프리터는 원시 프로그램을 행 단위로 한 줄씩 해석을 하고 기계어 코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이 있었죠. 자,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하고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 즉 기계어 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인터프리트는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맞네요.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가 빨라요. 자, 목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죠. 인터프리트는 자, 실행 속도는 한 줄씩 수행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느리게 되죠. 컴파일러는 번역 속도가 한꺼번에 모아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속도는 느리고요. 인터프리트는 번역 속도가 한 줄씩 그때그때마다 번역을 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뭘까요? 운영체제죠. 자, 오늘은 이렇게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